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Useful Tips for Abdominal Ultrasound in Clinical Practice 강좌 선생님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기초 물리와 허상의 이해, 그 다음 두 번째 강좌는 간, 세 번째 담낭 담도 췌장입니다. 거기 두 번째 강의 담낭 이상 소견,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이재영 교수님의 강의를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강의록을 보시겠습니다. 예, 12번째 담낭 성건종입니다. 성건종, 담낭 성건종, 지비아데노마요마토시스입니다. 담낭 산피와 근육의 가정식에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가정식된 하이퍼플라시아는 상피의 담낭벽 내부로 함입 들어가는 걸 맞죠. 인베이전 돼서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사이너라는 낭성 개시를 형성합니다. 여성에서 나고 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담낭암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연관성을 뚜렷하지 않고 단지 분절형에서 담낭의 빈도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낭암하고 직접 관계를 많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적인 분류는 담낭의 기저부에 보통 많이 생기는 국소요, 포칼라이즈, 로칼라이즈 타입, 아데노마이마가 흔하고 담낭 전체를 침범한 제너라이즈 타입, 주로 체부에 국한한 애뉴라 세그멘트를 침범하는 세그멘트를 칭하는 세그멘탈 폼 분절형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국소적 혹은 전반적 담낭벽 비율과 비유된 담낭벽의 인트라뮤랄 시스틱 서페이스가 보입니다. 이 시스틱 서페이스에 해성 꼬리 모양의 허상, 코메트 테일 아티팩트를 보이는 에코제닉 리전과 백에서 기하는 칼라 도플라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인트라뮤랄 에코제닉 리전이나 이에 의한 코메트 테일 아티팩트,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사이누스라는 낭성 개실인 스몰 스톤이거나 또는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성건증의 초음파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담낭감과의 감별이 어려움이 있어 MRI 등 다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성 담낭염을 하나로 생각하는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성건종증인 경우 양성 정식성 질환으로 분류되기를 하나 1986년 성건종에서 발견 조기 선암이 발견되어 수례 악성을 변화를 동반하는 성건종증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분절형 성건종은 담낭 선암의 빈도가 알려져 있으나 빈도는 3에서 6%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분절형은 이제 담낭암의 빈도가 있습니다. 아데노마이마토시스는 담낭벽 비율은 백비율형 담낭암과 감별이 요하는데 감별점으로 담낭암에서는 두꺼워진 담낭벽 내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사이너스에 의한 염주상 낭성 어피어런스가 잘 보이지 않고 백비율가 불규칙하고 종괴를 형성하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GB 아데노마이마트에서 GB 캔사 첫째 GB 캔사에는 로켓탄스키 A샵 사이너스로 추정되는 비디드 시스틱 서페이스 염주상 낭성 병변이 보이지 않고 다음은 백비유가 불규칙하고 세 번째는 이것을 종결 형성하거나 네 번째는 주변을 침범한다. 3, 4번은 종계의 특징적인 소견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GB 아데노마토시스의 특징적인 소견은 포칼 또는 디퓨즈 월 시커닝, 그 다음에 인트라뮤럴 시스틱 리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트라뮤럴 에코제닉 리전 with compact tail artifact twinkling,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라 도플라의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되겠습니다. 13번째 골브레드 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브레드 폴립은 담낭벽에 정상 조직이 증식하는 양성, 비종양성, 비염증성 질환으로 수술로 제거된 담낭의 5에서 25%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폴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 담낭 상피 안에 라미나 아래 라미나 프리아에 콜레스테롤 함정하는 조직구가 침착되어 발생합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다수의 작은 점막 돌출 또는 1cm 이상의 1cm 정도의 뚜렷한 폴립으로 보입니다. 콜레스테롤 용종은 고에코이고 약한 후방의 고에코 꼬리를 가지고 코메트 테일이죠. 콜레스테롤 용종의 90% 이상의 1cm 미만이고 20에서 60% 다발성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폴립은 선종과 달리 내부에 선조직이 없고 전함성 병변이 아닙니다. irregular 또는 로뷸레이트 콘주를 가지는 옐로 폴리포이드 매스가 스토크에서 점막에 붙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후방 음영을 보이지 않는 중등도 혹은 고에코를 보이는 멀티플 스몰 픽스드 폴리포이드 리전이 보입니다. 크기가 커지면 irregular 서페이스 보이고 저에코 내부에 보입니다. 큰 용종 내에서는 내부에 에코제닉 포사의 어그리게이션이 있으면 진단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일 콜레스테롤 용종은 종양성 용종인 선종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폴립은 이 스토크로 연결되어 있고 이 스토크가는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폴립이 많이 커지면 그 안에 점상 고에코도 에코제닉 포사가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콜레스테롤 폴립. 그 다음에는 담낭 선종 아데노마. 양성 담낭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형태적으로 페둔큐레이트 경이 있는 거, 목이 있는 거, 무경 세사일로 분류되고 유경 형태가 많습니다. 크기는 비종양성 용조보다 큰 10cm 내외가 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학적으로 수많은 부종이 있는 파필로마 유두종도 있습니다. 선종은 드물게 악성 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10mm를 넘는 경우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담낭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 그러나 무경용종인 경우 보다 작은 크기에서도 악성 변화를 동반한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6mm 이하의 우연히 발견되는 폴립이 말리건트 체인지 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경과 관찰 필요가 없으나 7mm 이상 폴립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6mm 이하는 말리건트 체인지가 거의 없다고 그래 보고되죠. 7mm 이하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개체 고체를 고려하며 5mm 이상의 폴립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초음파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mm 이하는 팔로우하고 5mm 이하의 폴립은 관찰 팔로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인플레메이터리 폴립, 염증성 폴립, 담낭암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염증 조직의 국소적인 돌출에서 발생합니다. 크기는 5mm 정도이고 점막 뮤코사의 가정식 인적 점막 주름 간의 유착, 국소적 비유가 원인입니다. 때로는 담낭암으로 오인될 정도의 라지 파이브러스 폴립,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 보호되기를 하나 사이즈가 큰 경우 담낭암과 감별이 어려워 수술적 절제를 요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담낭 용종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플로우 차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가 여기에 골블래더 폴립이 있으면 1cm 이상, 1cm 미만, 1cm 이상이면 이 인베이시브 칼시노마 리스크 팩터는 18mm 이상 되면 인베이시브할 가능성이 있고 세사일 타입이다. 그 다음에 일레기럴 시크월이다. 이러면 이제 이 암이 인베이션할 담낭암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1cm 이상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할 때는 물론 오픈 콜레스토미 주위에 인베이전 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런 게 없으면 라파라스코피 콜레스텍토미 합니다. 1cm 이상의 리스크 팩터에 의해서 오픈 콜레스텍토미 또는 라파라스코피 콜레스텍토미. 1cm 미만인데 리스크 팩터는 50cm 이상 심톰,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에스닉 그룹, 그러니까 담낭암이 잘 생기는 인종적 그룹,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을 때, 골스톤이 동반하거나 프라이머리 스크lerosis 콜란자이티스 그런 것이 있을 때, CT 상에서 울트라사운드 언인핸스드 CT에서 비주얼리제 됐을 때, 언인핸스 CT에서 비주얼리제이션 됐을 때, EOS 피처가 헤테로지너스 인터널 에코제닉 패턴, 내부의 에코가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고 헤테로지너스 할 때, 내부의 에코가 EOS에서 노 하이퍼 에코 스포팅, 하이퍼 에코 스포팅이 이제 콜레스테롤 폴리 같은 게 하이퍼 에코 스포트가 있죠. 그 다음에 하이트 위더스 레이쇼가 0.8일 때 이하일 때, 그 높이 폭 요거 AP 다임 트랜스버스 다이메타가 0.8 이하일 때, 0.8 이상 같으면 길쭉한 놈이고 0.8 같으면 이하 같으면 이거 아주 이거는 길이보다 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길쭉한 놈에게 옆으로 퍼져 있는 놈, 이런 리스크 팩터죠. 리스크 팩터 라파로스코피를 하고 요게 1cm 미만에서 이런 리스크 팩터는 라파로, 리스크 팩터 없으면 3개월 후에 팔로우하고 2년 후에 또 3개월씩 팔로우 2년. 그래서 레피드 그로잉 하면 3mm 이상 크거나 또는 6개월 만에 더블링 할 때, 이럴 때는 라파로스코피 하고 3개월 만에 2년 팔로우가 노 시그넌트 그런 뚜렷한 그로잉이 없을 때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팔로우한다. 그 3개월마다 팔로우하면 1년에 4번, 2년 한다 하면 8번 하는 굉장히 팔로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담낭 용종의 담낭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요약하면 10mm, 직경이 10mm 이상, 그 다음에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 세사일 와일드 베이스 폴립, 환자의 나이가 50, 담낭 결석이 있는 거. 최근에 우리 한국의 연구 결과에는 그 중에 유의한 환자가 10mm 이상 고령, 50세 이상 동반된 결석 세 가지입니다. 10mm 이상, 50세 이상 동반된 결석. 한편 10mm 이하의 용종은 초음파 추적 관찰하는데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추천한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에서 정확한 간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버노멀 골브레드 월 시크닝을 동반할 때는 담낭암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술 적응을 삼기도 합니다. 아데노마의 위험 인자는 직경이 10mm 이상, 크기가 빠르게 증가할 때 세사일 또는 와이드 베이스 폴리, 나이가 50 이상 담낭 결석과 동반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B 캔서입니다. GB 캔서. 담낭암은 소화기계 악성 종양의 약 30% 차지하고 소화기 악성 종양의 5번째 유병률입니다. 한국인의 소화기암 중에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 식도암 다 6번째. 비교적 드문질하지만 임파선이 풍부하고 해부학 위치 특징으로 간에 직접 침입을 잘하므로 임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이미 주변으로 침범이 일어난 후이므로 완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후는 매우 불량하고 진단 또는 수술 후에 평균 생존 기간 6개월 내 7개월, 그리고 1년 생존율이 12% 전후, 5년 생존율 5%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담낭암의 90%가 서남이고 10%가 편편상피암 또는 혼합형, 남녀부가 1대 3에서 4, 여자의 호발하고 60세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담낭암의 형태적 분류는 이렇게 괴상형, 메서 리프레이싱 타입, 그 다음에 백비유형, 시컨더 월 타입, 그 다음에 인트라뮤럴 폴리포이드형이 많이 이용되고 그 중에 괴상형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0에서 70%. 담낭암의 형태에 따른 초음파 검사의 수술 전 진단은 괴상형이나 용종이 높으나 담낭 백비유형은 낮은 편입니다. CT의 수술적 진단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괴상형 메서 리프레이싱 타입은 초음파에서 불균질한 경계와 변형과 비균질한 에코를 가지는 종괴로 보이고 내부에는 다양한 정도의 괴사를 포함하고 종괴 내에 담석을 흔히 동반합니다. 간으로 직접 침범, 단도 침범, 림프절 전이도 잘 동반합니다. 여기 메서 리프레이싱 타입. 그 다음에는 용종형 폴리포이드 타입은 웰 디프레이시 타입 많고 담낭의 점막이나 근육층에 국한한 경우가 많고 예후는 비교적 좋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너무 걱정을 했더니 전부 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 오른쪽, 왼쪽. 양성은 좋다는 겁니다. 나쁜 거는 악성입니다. 축하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와도 되고, 1년 후에 한번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갑자기 커졌는 게 아니고 약간 커졌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도 갑자기 커진 게 아니고 전에보다 약간 커져가지고 걱정이 좀 돼가 그랬습니다. 예, 노 프라블렘입니다. 예, 예. 백비유형은 자 여기에 이게 이제 폴리포이드형은 요 초음파에서 담낭백에 고정된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은 웰 디파인드 경계가 좋은 라운드 오발 매스를 가지고 보이고 대부분 브로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담낭백의 국소적인 비율을 동반하기도 하고 근육층에 침범한 경우는 칼라 도플러상에서 종괴 내부의 혈류가 검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비유형은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 진단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담낭백의 국소적 또는 미만성의 심한 일레귤라 또는 노줄라, 믹스드 에코드 시커닝이 있는 경우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종양이 점막에 국한하는 경우 변화가 미미하고 담낭결석이나 만성담낭염이 담낭암에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염증성 백비와 감별이 쉽지 않습니다. 담낭암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은 잔소그라뇰로마스 콜레시스타이티스 등 만성 담낭염을 포함했는 이런 경우와 담도암, 그 다음에 전이암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